네, 안녕하세요. 박혜원입니다. 이 대상포진은 근육통을 동반한 감기 몸살이나 피부 질환으로 오인하기 쉽고 3차 신경통은 치통으로 착각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주 또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반면에 이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질환 모두요, 극심한 통증 때문에 통증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상포진과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의 소개해 드릴게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나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상포진은 전 세계 인구 20-30% 정도가 한 번쯤은 겪는 질환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상포진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린 시절 알았던 수두, 이제 수두를 앓게 되면 수두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나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활성화돼서 뇌 척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격을 해서 신경 뿌리를 동반한 신경 뿌리를 공격을 하게 되고 이 신경 뿌리에 해당하는 신경절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이 대상, 이 띠라는 뜻이죠. 띠 모양으로 이제 발진이나 수포나 이제 통증 같은 걸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50대 이상의 중년 이상의 여성 분들에게 가장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폐경기에 들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았다거나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노인들뿐만 아니라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함으로 해서 이제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노인들만의 질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대상포진 증상에 있어서 감기 몸살로 좀 착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의심되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상포진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몸이 으슬으슬하다거나 이제 두통이 심하게 온다거나 하는 이런 감기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신경절을 따라서 통증이 이제 좀 먼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신경 뿌리에 해당하는 그 신경절을 따라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제 디스크나 이런 다른 신경통 질환과도 매우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또 더 증상을 진단하는 게 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국소적으로 이제 그 신경절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반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디스크 질환과는 달리 바늘로 심하게 쿡쿡 찌르는 듯한 이런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발작통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통증이나 옷이나 바람만 스쳐도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촉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이제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질통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이질통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쪽 부위로 가려움증이나 벌레가 이제 스물스물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포진 부위로 감각이 내 살 같지 않다 이런 이상 감각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밤이나 새벽에 워낙 통증 자체가 심하게 와서 잠을 자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증상이 다른 감기나 디스크 증상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증상이 또 한 가지 이제 진단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증상이 경과에 따라 변하기 때문인데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는 과정 또는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조금 계속 변할 수가 있고 통증 부위가 그래서 좀 돌아다니는 듯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날씨가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통증이 또 심해졌다가 또 조금 어느 날은 괜찮았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서 이제 대상포진을 더 강력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네, 저는 아직 대상포진에 걸려본 적은 없는데 제 주변 지인들이 대상포진 걸렸을 때 정말 극심한 통증이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술 후 통증보다 더 극심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의 통증입니까? 네, 그 인간이 이제 느낄 수 있는 통증의 정도를 0에서 10까지 봤을 때 0은 하나도 안 아픈 것, 이제 10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만통이나 이 수술 후 통증 같은 경우는 6점에서 7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포진 통증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8점이나 9점 정도의 통증의 강도를 이제 가지고 온다고 이제 환자들이 말을 하고요. 보통 이제 옷깃만 스쳐도 너무 아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래에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 보면 옷깃만 스쳐도 아프고 뭐 살에 닿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제 옷을 아예 입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벗고 걸치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네. 그럼 일단 통증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통증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일에서 한 열흘간을 통해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수포가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말씀드린 띠 모양으로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포가 점점 딱지로 변하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이제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보면은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이제 신경절들이 척수를 따라서 존재를 하는데요. 수포가 나는 그런 양상을 좀 보게 되면 척수 신경을 따라서 각각이 다른 신경절인데 이 신경절의 한 부분, 한 신경 뿌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상포진 이제 수포가 나타나면 한쪽으로만 수포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양쪽으로 다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호발하는 부위는 흉추 부위입니다. 이 등 쪽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서 50% 정도의 환자분들이 흉추부로 수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밖에 경추부나 이제 안면부나 요추부에도 각각 15% 정도씩을 차지하게 되고요. 발생 비율이.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밑추나 천추, 꼬리뼈 부분에도 이제 수포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부위 중에 우리가 흔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위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두를 포함한 곳에 이제 수포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흉추 4번 신경절을 침범했구나 바이러스가 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아실 수가 있고요. 또 배꼽을 포함한 부위에 이제 수포가 나타나면 흉추 10번 신경절을 침범했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이나 목, 이제 어깨나 이런 부위에 수포가 생기면 경추 부위 어딘가를 침범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리나 발, 또 이제 허리 쪽으로 이제 수포가 발생하게 되면 요추 부위를 침범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지 일단 이것도 중요하게도 체크를 해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발진이 나타났다 이러면 대상포진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이렇게 대상포진이 이제 의심이 돼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먼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또 이제 뭐 백혈구나 적혈구의 숫자를 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염증 수치를 확인을 하게 되고, 간이나 신장 수치를 확인을 해서 치료에 방해되는 소견이 있는지, 이제 약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포 부위로 포진 부위의 혈액순환 정도나 이제 어느 정도 감각신경이 손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라든지 감각신경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로 이제 치료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질환과의 감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뇌척수염이나 목이나 허리 디스크와도 증상이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MRI도 이제 촬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치료 방법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 충분한 휴식과 휴식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그것과 똑같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치료 사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72시간, 예. 3일 이내에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다른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또 신경 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이 모든 치료를 할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같이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혈액순환제라던가 비타민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유달리 통증이 심해서 좀 참기 힘든 경우다. 이러면 신경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성 진통제까지 써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약물만으로는 이제 통증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신경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물론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지만, 보통은 이제 신경 말초 치료라든지, 아니면 신경 뿌리 치료, 또 이제 경막 외강 신경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주파열 응고술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신경을 투시하는 시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신경이 나오는 위치라든지 구멍을 확인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단계별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상포진을 한번 앓고 나면은 또 다음에 면역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요. 이런 경우 또 재발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대상포진 재발에 대한 그런 연구 보고에 따르면 사실 재발은 1000명당 한두 명 정도로 아주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재발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 이제 내가 면역력 자체가 정상인보다 낮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암 치료 중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또 이제 당뇨를 오래 앓아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내가 면역력 자체가 일반인보다 낮은 경우에는 재발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 이제 대상포진을 앓았던 환자분들 중에 다시 그 부위로 통증이 와서 나 다시 재발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상포진이 재발한 경우보다는 대상포진을 신경통으로 만성통증으로 이행을 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재발이 아니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긴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상포진 후 신경통뿐만 아니라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디를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얼굴로 대상포진, 머리 쪽으로 침범을 한 경우에는 눈이나 코, 귀 이런 쪽으로 이제 대상포진이 오게 될 수가 있는데요. 눈 쪽으로 대상포진이 오게 된 경우에는 이제 각막염이라든지 이제 충혈이 된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하면 시력 저하가 올 수 있고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과를 반드시 같이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귀 쪽으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청력 저하뿐만 아니라 이제 이명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도 같이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신경 옆으로 안면신경이라고 그래서 얼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깊게 침범을 해서 이제 안면신경까지 침범을 한 경우에는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는 안면마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람제 헌트 신드롬 또는 헌트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좀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뇌로 침범했을 경우에 뇌수막염까지 와서 네.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른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리지만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추나 천추 이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방광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대소변 장애라든지 이런 대소변을 보는 때에 조금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분들도 있어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적절한 진단도 나와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염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수두 같은 경우는 또 전염성이 있잖아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대상포진 자체에 전염성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이 대상포진이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두 바이러스는 전염이 있습니다. 전염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대상포진 환자가 수두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접촉을 할 때는 수두로 이제 옮길 가능성이 있어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한 번도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병원 생활을 오래 했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원래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또 재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대상포진 환자와 접촉했다고 바로 전염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면역력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대상포진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여러 이런 질환들도 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비롯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까지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1세인데 3달 전 대상포진을 앓았습니다. 안면 부위로 수포가 생겼지만 통증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소극적인 치료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눈이 자주 충혈되고 이물감이 든다고 합니다. 대상포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눈에 문제가 생겼는데 대상포진과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소를 해드릴까요? 네, 먼저 안면 부위로 수포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네. 안면 부위 중에 이제 눈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이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과를 반드시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충혈되고 이물감이 이제 있다고 하시면 안과를 꼭 내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을 앓으셨기 때문에 합병증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을 직접 뵌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증상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의에게 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의 궁금증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느라 야근을 했는데 며칠 전 배 위쪽으로 발진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처음 간 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바로 받아 먹는 약 처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약 복용 후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약 부작용인가요?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72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약 복용 후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건 약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약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약과 나와의 상호작용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똑같은 약을 먹어도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변비, 선생님은 설사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나서 이런 어지럼증이 생겼다면 사실은 약 때문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약의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은 사실은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어디로 대상포진이 침범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 쪽으로 대상포진이 침범했으면 사실은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때문인지 또 그 대상포진 때문인지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환자분을 좀 뵙고 말씀을 네.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약물 부작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는데 내가 어지럽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항바이러스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통제나 이런 거를 네. 극심한 통증일 경우에는 이제 같이 드시게 되는데 진통제 때문에도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약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그런 네. 것을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유독 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배 위쪽으로 발진이 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배 위쪽으로 네. 나셨다고 하시면 사실 어지럼증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의 궁금증 또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주위에 발생했던 수포는 사라졌는데 다리 통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포는 사라졌는데 다리 통증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신경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거죠? 일단은 환자분이 대상포진이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는 이제 뭐 통증 치료나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서 뭐 손해보거나 나쁠 건 네.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수포가 없어졌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는 건데요. 사실은 대상포진을 완치를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대상포진이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이 됐습니다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4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걸린 지 4주가 되지 않으셨다면 아직은 아플 수 있는 기간이 맞긴 맞습니다. 4주 동안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훨씬 효과도 좋고 치료 기간도 줄일 수 있고요. 또 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이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단 언제 발병하셨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뭐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어떠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대상포진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이라는 질환 자체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 증강을 위한 것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평소 이제 충분한 휴식, 안정, 그다음에 과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예. 또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이게 이제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규칙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충분히 잠자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최근 이제 다이어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이제 체중이 너무 저체중이 되는 것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술이나 뭐 이제 기름진 음식 등을 많이 먹어서 고체중이 되는 것도 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둘 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뭐 미세먼지 이런 거는 당연히 면역력에는 좋지 않고요. 또 이제 혈액순환을 좀 잘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신욕 같은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상포진도 예방주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독감 예방주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고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률을 50% 이상 줄일 수 있고요.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은 60%에서 줄인다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실 것을 권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에서 한 번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연령대나 이런 것을 이제 다 다르지만 예방접종을 해주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예방접종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런 주사가 있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아, 네.
네. 참고하셔서 예방주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네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조금은 낯섭니다. 낯선 질환이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3차 신경이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여기부터 알아야겠죠. 네, 3차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뇌신경은 1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2개 뇌신경 중에서 5번째 신경이 3차 신경입니다. 주로 이제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고요. 끝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차 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안구나 이마, 그다음에 위 눈꺼풀 이 부위에 이제 감각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가지는 아랫 눈꺼풀과 윗입술, 또 윗뺨이나 윗잇몸, 입천장 이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가지는 아랫 입술, 아랫 잇몸, 또 혀 앞에 3분의 2, 아랫 턱, 그다음에 귀 부분까지 이제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얼굴에 이런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개, 3개 다 또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극심한 통증, 발작적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 한 20-30% 정도가 한 번쯤은 다 겪는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이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환자 비율이 겪게 되나요? 3차 신경통은 그 1년에 10만 명당 2-3명 정도 아주 드문 발병률을 보이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도 이제 편측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양쪽으로 생기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가지가 더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령이 증가를 할수록 우리 이제 해부학적 구조가 변하게 되고 혈관도 좀 꾸불꾸불해지고 이러면서 원래는 건드리지 않았던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낯선 질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계에 좀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원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좀 전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혈관의 위치가 원래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모양이 바뀌면서 또는 네. 이런 뇌의 구조가 뇌가 위축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위축되면서 원래는 건드리지 않았던 3차 신경을 혈관이나 다른 구조물들이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가 환자의 50% 이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혈관이 처음에는 신경을 싸고 있던 막부터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통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경을 싸고 있던 막을 파괴하면서 혈관이 신경을 직접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드물지만 3차 신경이 있는 부위에 뇌 종양이라든지 뇌혈관 기형 같은 이런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에 3차 신경을 압박해서 3차 신경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 3차 신경통이 일반 그러니까 신경통하고는 좀 다르게 좀 순간적인 안면 통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3차 신경통은 편측성으로 얼굴에 발작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찌릿찌릿한 건가요? 보통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거는 칼로 도려내듯이 또는 이제 벼락 맞은 듯이 예. 번개치듯이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주로 식사할 때나 양치할 때 또는 이제 대화할 때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말을 못하고 얼굴을 부여잡고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인데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통증입니다. 네, 불가능한 통증이고 통증의 강도로 표현을 하면 아까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8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 신경통은 10점 만점에 10점
짜리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극심해서 예. 일상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또 치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구분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네, 치통의 경우에는 3차 신경통과 사실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치통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새도록 둔한 통증이 계속 지속됩니다. 잘 때도, 잘 예. 때까지도 지속되는 반면에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 2초, 수초에서 수분간, 길게는 수분 정도, 아까 말씀드린 벼락치는 듯한 또는 칼로 갑자기 도려내는 듯한 이런 통증이 잠깐 왔다가 가고 또 잠깐 왔다가 가고를 하루에 수십 번 이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의 양상이나 지속 시간에 있어서 3차 신경통과 치통은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정말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도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만나볼게요. 네,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5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오른쪽 턱 주변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충치 때문인가 해서 치과에 가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시 정형외과로 갔는데요. 정형외과 역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지인이 혹시 3차 신경통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증상이 혹시 3차 신경통이 맞을까요? 뭐 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었을 때 3차 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3차 신경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예. 통증의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통증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턱 주변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턱 아래로도 넘어간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도 하시고 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환자분의 또 정확한 정보나 증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봐야 전문의의 정확한 또 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의의 상담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궁금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턱과 뺨에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할 때 자주 통증이 오고 밥 먹을 때도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3차 신경통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이 개선되질 않네요. 약을 바꿔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치료를 고민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3차 신경통을 진단 받으신 분이고, 예. 그에 따른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 걸로 이제 제가 보이는데요. 약물 치료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약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항간질 약인데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간질약을 테그레톨이라는 카마바제핀 계열의 이 약을 사용해야지만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도 다 듣는 게 아니라 70% 정도에서만 효과가 있으시고 30%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약을 드시는 게 맞는데도 통증이 계속 되는 거라면 약물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고 보시고 치료나 시술이나 수술 같은 치료적인 방법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약물 치료에서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문의와의 상담이 또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56세 남성입니다.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얼굴이 찌릿하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없는 날도 있고 한두 번 통증이 반복되는 날도 있습니다. 이 3차 신경통일까요? 3차 신경통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증이 있다가도 또 없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가장 헷갈릴 것 같아요. 혹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 이제 통증의 양상을 평소에 이제 일기처럼 양상, 정확한 위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팠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아팠는지 등을 조금 적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신경을 싸고 있던 막부터 네. 건드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막이 파괴되고 직접 이제 신경 자체를 건드리게 되면 더 극심한 통증이 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지금 환자분은 초기 단계라면 며칠에 한 번씩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통증의 정도도 심했다가 좀 덜 심했다가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런 3차 신경통이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 같은 걸 통해서 혈관이 신경을 건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MRI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진단하는 방법이 그 외에도 또 있죠? 3차 신경통을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통증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혈관이 건드리지 않아도 3차 신경통이 생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병력 및 특징적인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수초에서 수분간 벼락치는 통증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없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잘 평소에 조금 기재를 하셨다가 가지고 오시면 3차 신경통을 더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진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속적이고 둔하고 저린 통증이고 유발 자극이 뚜렷하지 않은 이런 통증도 있는데 이것은 또 비전형 안면통이라고 해서 3차 신경통과는 또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형적으로 3차 신경통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증상 등을 좀 적어서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MRI 검사에서 혈관이 신경을 누르지 않는다 이러면 이런 경우 수술로도 되나요? 안 되나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수술은 이제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 혈관이 신경을 건드릴 때 그 혈관과 신경 사이를 이렇게 부드러운 스티로폼 같은 물질로 이렇게 가운데를 막아주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신경을 직접 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덜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는 이제 뇌종양 같은 게 있어서 3차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면 뇌종양을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원인이 없다, 이런 뇌종양도 없고 뇌혈관 기형도 없고 이런 원인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는데 극심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은데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3차 신경통 초기에 약물로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문의 주신 분과 같이 네, 약물을 먼저 먹을 수가 있는데요. 3차 신경통 약물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카바마제핀이라는 그런 항간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항간질약을 사용해야만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이제 100%는 아니고요. 70% 정도에서만 이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나머지 30%의 환자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간질약 중에도 굉장히 강한 간질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 같은 게 이제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이나 신장 수치 또는 혈구수나 혈소판수 같은 것을 확인하고 감소돼 있거나 비정상 소견이 나오면 약물을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현기증이 난다든지 자꾸 졸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거나 또는 이제 전신으로 피부가 다 올라오는 스티븐슨 존슨 신드롬이라는 이런 피부병도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좀 아까 우리가 사례를 봤다시피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시술적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죠? 네, 3차 신경통 이제 약물로 치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시술적인 부분과 수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술적인 부분은 이제 경피적 신경 차단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경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알코올을 사용하게 되고요. 알코올을 사용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신경을 투시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시키게 되고요. 거기다가 알코올이나 이런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주파 열 음구술이라고 해서 예. 열로 신경을 좀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원인이 있고 혈관이 이제 신경과 부딪히고 있거나 또는 뇌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신경 감압술이라고 해서 혈관과 신경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뇌 종양의 경우에는 뇌 종양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알코올을 신경에 이렇게 주입하면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네, 알코올을 이제 신경에 주입했을 경우에 모두에게 감각 소실이나 불유쾌한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감각을 소실함으로 해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 1년에서 3년 내로 다시 이제 감각이 좀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돌아오면서 다시 3차 신경통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피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얼굴 부종이나 네. 이제 그런 이제 좀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길면 한 1, 2개월 이상씩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씹는 장애가 좀 내가 움직여도 움직이는 걸 모릅니다. 감각을 파괴해 놨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씹는 장애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전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부위에 따라서 복시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또 미각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통은 1년 이내에 돌아오게 됩니다. 네, 지금 신경 파괴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외에도 또 다른 치료법들도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고주파 열 음구술이라고 해서 알코올 신경 파괴술과 방법은 같습니다. 예. 이제 신경을 투시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바늘을 위치시킨 다음에 이제 알코올 대신 열로 이제 파괴를 하는 방법인데요. 좀 재발률이 알코올 신경 파괴술보다 높아서 크게 선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감마 나이프라고 해서 방사선으로 이제 그 신경을 좀 이렇게 파괴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수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감각이 둔해진 부위에 통증이 있는 무지각성 통증이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술이나 시술적인 모든 방법은 다 재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치료를 받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뇌를 또 열었다가 닫는 방법이기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우나에 오래 있는다든지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예. 사실 이제 변을 보는 것도 뇌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매운 음식 먹고 이렇게 후후 불거나 뜨거운 음식 먹을 때 그런 것도 뇌압이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대상포지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스트레스는 모든 통증을 올리든 통증 수위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3차 신경통의 경우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통증이 정말 극심하게 오면 병원을 내원하기도 하지만 있다 없다 하는 경우들은 좀 참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3차 신경통 좀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3차 신경통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벼락치는 듯한 칼로 도려낸 듯한 이런 통증이 하루에 수십 번, 하지만 수초에서 수분간 네. 하루에 수십 번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 걸 통증의 발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루에 한 번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약한 강도로 쭉 꾸준히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또 무통기라고 합니다. 이런 무통기가 있는 것도 3차 신경통의 특징인데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벼락치는 듯한 이런 통증이 있으면 그것은 발작기에 있으신 것이고요. 아까 이제 저희에게 문의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통증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발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다 없어지는 무통기로 또 접어드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통기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약도 먹지 않아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신기하네요.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무통기를 지나서 다시 발작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작기에 있으신 분들께서 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말씀드린 알코올 차단술이라든지 이런 고주파열 응고술이라든지 이런 시술은 이런 발작기 때 시행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통증이 있다면 뭐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통증입니다. 너무 괴로우시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분의 나이라던가 전신 상태 또 내가 나의 뭐 성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모든 방법을 다 설명을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의 왕 대상포진과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극심한 고통 이런 증상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지금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신경 뿌리를 침범해서 그 신경절을 따라서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이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골든타임 72시간이죠. 3일 이내에 병원에 오셔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다른 약물 치료 또 이제 신경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이행도 막고 빨리 조기에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평소에 면역력 관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빨리 완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얼굴 쪽으로 극심한 통증, 벼락치는 듯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입니다. 수초에서 수분 아주 짧게 하루에 수십 번 이상 나타나는 이런 증상인데요. 워낙 통증이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얼굴 쪽으로 나타나고 이제 이빨 쪽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치과에 먼저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빨까지 다 뽑고 내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빨을 뽑아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게 3차 신경통인가를 나중에 알게 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빨리 원인을 찾아내고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게 환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극심한 통증이 한쪽으로 벼락치듯이 하루에 수초에서 수분간 수십 번씩 계속
반복된다고 하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칼로 도려내는 느낌, 뭐 벼락치는 느낌, 이게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정말 환자분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대상포진을 또 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었는데 궁금한 점이 통원 치료를 하셔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예. 아무래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 중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좀 이제 자주 치료를 받고 통증이 있을 때도 바로바로 이제 약을 좀 더 드린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통원 치료도 이제 꼬박꼬박 와서 받으시면 상관은 없긴 하지만 통원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환자분들도 왔다 갔다 굉장히 힘들고 그것 쉽지 자체로도 않죠. 네,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서 예후가 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입원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한 며칠 정도 보통 입원을 하나요? 보통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의심이 된다고 하면 빨리 72시간 내에 오셔서 초기에 약물 치료와 함께 그다음에 신경 주사를 맞는 것이 좋은데요. 당연히 이제 신경 주사도 아플 때마다 맞고 하시려면 입원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그리고 이행도 신경 치료를 같이 꾸준히 더 잘 받았을 때에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 때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경외과 김나영 과장과 함께 대상포진 그리고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